오늘 영상은 황혼 이혼 뒤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외로움, 재무, 자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선택 뒤가 아니라 준비 없는 선택 뒤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후회를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이며 푸른빛을 흘렸습니다. 현관 앞 갈색 가죽구두 한 켤레가 조용히 서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웃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아무도 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마음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30해를 함께 건너온 동행은 곁에 없었습니다. 초인종은 더는 울리지 않았고 집안 공기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흰 봉투가 놓여 있었고 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결 사이로 번져 있었습니다. 서류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자 벽식의 초침 소리가 한 박자씩 크게 들렸습니다. 이 선택이 자유일지 후회의 시작일지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침 뉴스는 멀리서 흘러나오는 듯 들렸고 마음속에는 희미한 공허가 퍼졌습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식탁 위 컵을 비추었습니다. 커피 향은 남았으나 토스트는 식어 있었습니다. 퇴직 2년 이혼 6개월 해방과 공허가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 고요였을까요? 스마트폰 알림에는 카드 결제 문자만 남았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가족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시장 골목을 걷는 발걸음이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흙냄새와 생선 코너의 비릿함 사이로 두부의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지요. 오랜 간병과 양육의 세월이 뒷걸음질 치듯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의 활기가 하루의 온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삶이 한 번 더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미세한 미소로 스며들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으로 스치듯 보았던 2025 황혼 이혼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의 이혼은 줄었지만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은 늘었습니다. 숫자는 차갑게 말했으나 마음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침 신문이 그대로였고 전자레인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상 위에는 미역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빈 의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자유였을까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멀어졌습니다. 전화 기록을 열어보아도 가장 최근 통화는 보험 안내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은 결제 문자로 채워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커졌습니다. 김치 냄새가 복도에서 밀려왔지만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절엔 저녁마다 집 전화벨이 울리곤 했었지요. 그때의 소란이 그리워졌습니다. 둘이 함께 걷던 아침 산책로는 초록 이끼가 자라 고요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지만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가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면과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이 뒤섞이며 일상이 흐트러졌습니다. 규칙을 잡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햇살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햇살이 식탁의 빈 컵을 비추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내가 꿈꾸던 해방이었을까요? 손끝에 닿은 미지근한 온기가 마음을 더 서늘하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천천히 건강을 흔들었습니다. 관계를 설계하지 않으면 고립이 찾아온다고들 했지요. 주 1회 안부 전화 지역 모임 탐색 상담 예약 같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혼자가 되기 전 미리 관계를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전세와 월세 시세표가 붙은 유리창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전기요금, 보험, 통신비처럼 함께 나누던 비용이 혼자에게 2배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은행 대기실 전광판이 번호를 부를 때마다 공기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나뉜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 자산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지 마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밤늦게 모니터 불빛만 켜진 방에서 구직창에 60대 가능을 적어보았습니다. 결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길지만 나를 써줄 곳이 있을까요? 키보드 소리만 방 안을 돌았습니다. 감정이 요동칠수록 숫자는 냉정해야 한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산 목록을 정확히 적고 의료비와 주거비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기요양 리스크와 고정비 다이어트 같은 실전 항목이 메모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재설계의 시기였습니다. 밤 9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 편을 들 수 없다는 짧은 메시지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채팅방에 어색한 이모티콘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각자 지내자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살결을 스쳤습니다. 이게 자유라면 왜 이렇게 춥겠습니까?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자녀의 웃음과 여행 사진이 오래된 필름의 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 온기가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성인 자녀라 해도 부모의 이혼은 큰 파문을 남긴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감정 경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세 문장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는지, 너희가 힘들까 걱정된다는 마음과 부모로서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뒤 검진 결과지를 건네받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가 까끌하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알코올 소매 냄새가 톡 쏘았습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혼밥과 불면과 줄어든 걸음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겠지요. 문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다짐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거실에는 파란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초인종을 들은 듯 문을 보았지만 현관은 고요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커졌습니다. 자유라던 말과 나에게 한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빈 머그컵 바닥에 물방울이 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 초인종이 실제로 울린 날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의 반찬통이 손에 놓였습니다. 따끈한 미역국에서 김이 오르고 참기름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익히느라 함께 사는 법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찬통을 바로 씻어 감사 쪽지를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작은 온기가 하루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둥글게 닦아내자 지친 눈이 드러났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관계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오래된 이름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 3회 안부 전화와 주 1회 모임 탐색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수건의 포근함이 마음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부엌의 등불 아래 영수증을 펼쳐 자석 보드에 붙였습니다. 카드 영수증의 광택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단가를 몰랐다는 말이 가슴에서 맴돌았습니다. 전기통신보험 같은 고정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소시지와 탄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보기 목록에는 닭가슴살, 두부, 현미, 레몬을 적었습니다. 햄 대신 단백질, 탄산 대신 레몬수로 바꾸겠다는 결심이 향처럼 퍼졌습니다. 거실 조명을 따뜻한 노란빛으로 바꾸자 공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 위에 가족 사진을 펼치고 종이에 세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감정을 전하며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경계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자녀와 통화를 예약했습니다. 부족했던 말들이 뒤늦게 문장을 갖추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휴대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잘 지내느냐는 인사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미묘하게 따뜻해졌다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답장을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멈추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예의부터 시작하면 되겠지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자 향이 퍼지며 마음의 떨림이 잔물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카페 창가에 앉아 공책 첫 장에 굵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후회 3가지를 실행 3가지로 바꾸자는 제목이었습니다. 관계는 하루 한 통 안부 전화와 주 1회 모임 신청이었고, 재무는 고정비 20% 절감과 건강검진 운동 루틴이었으며, 자녀는 3분 대화 스크립트로 통화를 시작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안정되었습니다. 동전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시작이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후회가 아니라 재설계로 삶을 기록하겠습니다. 늦가을 오후 공원 벤치에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세한 떨림은 새 출발의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출표와 연금 내역서, 보험 증권을 펼쳐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두부와 닭가슴살 현미와 아보카도가 가지런했습니다. 지출 20% 절감과 건강 투자 20% 확대라는 문장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리밸런싱이었지요. 밤이 오면 조명을 낮추고 자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리 적어둔 말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를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자주 이야기하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 차가웠던 공기를 단숨에 데웠습니다. 이른 새벽 커튼을 걷으면 부드러운 여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허브차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산책로로 나가면 나무 사이로 바람이 볼을 간지렸습니다. 촉촉한 잔디의 감촉이 신발 밑창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만보를 걸었습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마음의 회복을 차곡차곡 증명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 세미나실에서는 사진 동호회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웃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오셨냐는 인사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서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내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후회로 남던 관계 재무 자녀의 3가지를 오늘의 체크리스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안을 만들 것입니다. 행복한 황혼 부부의 삶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었지요. 작은 습관과 대화와 준비가 다음 계절을 바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행복한 황혼 부부의 7가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